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퍼스트 리퍼블릭 49% 주가 폭락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중소형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다음 파산 위기 은행으로 지목되었던 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에요. 그랬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제 아침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49% 급락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당 순이익은 1.23달러, 예측은 97센트였고 매출은 12억 달러였어요. 예측치는 12억 2천만 달러였고요. 따라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거죠. 매출은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했고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비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밝힌 1분기 예금은 1,045억 달러로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1,450억 달러에서 약 40%나 적은 금액이에요. 게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JP모건 등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이제 예치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300억 달러는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돈이 아니죠. 그래서 300억 달러를 빼보면 순수하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예금액은 745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금액의 50%나 적은 금액이에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예금이 이탈할까요? 결국 문제는 높은 기준금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 예금자들이 대형은행으로 돈을 이동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그 속내를 정확히 들어보면 결국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기준금리는 5%죠. 그리고 단기국채 금리는 지금 거의 4%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기국채를 그냥 매수하기만 해도 연이자 4%를 주는데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채는 진짜 엄청 안전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맡기게 되고 이 머니마켓 펀드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연준에게 짧게 돈을 빌려주면 연준은 나중에 이자랑 같이 해가지고 머니마켓 펀드에 돌려주게 되고 그럼 머니마켓 펀드는 다시 그걸 예금자에게 돌려주게 되죠. 물론 수수료 좀 떼고 돌려주겠죠. 돌려주게 되죠. 그렇게만 해도 지금 이자가 4%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겠습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를 4%씩 주는데 즉 이 과정에서 머니마켓 펀드가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연준에게 가게 되고 은행권 내에는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현찰을 연준에게 빌려줘 버렸으니까 실제로 이 시중에 은행권 내에서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과정을 정리해보면 높은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쏠리게 되고 기준금리가 높은 만큼 영레포가 수익을 높게 주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영레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영레포를 하는 경우 돈은 연준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시중에 이제 이 시장에는 현금이 부족하게 돼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예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또 어때요?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뱅크런 일어날까봐 예금을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대형은행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소형 은행은 계속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머니마켓으로 돈이 가고 그리고 대형은행으로 돈이 가고 그래 보니까 중소형 은행에만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면 해결될까? 이미 앞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옐런 장관의
모든 예금자 보호하겠다 이 발언하고 BTPF라는 은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위기를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3월 13일이죠. 이런 식으로 한번 위기를 넘겼어요. 옐런 장관이 예금자 보호하겠다, BTPF 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금자들한테 돈을 어찌됐건 주겠다는 거고, 은행들한테 이 국채 예전 기준으로 담보대출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은행한테 돈을 집어 넣어준 거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채 한도도 상한에 도달했고, 이거는 연준이 은행들 구제금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됐는지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때 3월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 한도가 상한에 도달한 상황이라 미의회 협의 없이는 추가로 부채 한도를 늘릴 수도 없고, 게다가 4월 18일에 미국 정부에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현재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결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 쌓여온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음을 보여줘요. 미국 시그니처 뱅크가 처음에 파산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겨우 은행들을 살렸죠. 그 과정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고 재무부에 돈이 부족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미국 재무부 깡통 계좌예요.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4월 18일에 이제 거둔 세금도 부족해가지고 세수마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쌓여가지고 현재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결국 현재 미국 시장이 다시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먼저 돼야 돼요. 마무리가.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상황을 다시금 정리하시면서 투자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